용도주는 각처 석실의 등불을 끄도록 명했다. 다른 사람이 무공에 열중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까봐 염려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다투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과거 30년간 협객도해온 무림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수명이 다해 세상을 등진 분들 외에는 모두 다 모이게 되었다. 30년간 이 사람들은 조석으로 24칸의 석실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었다. 용도주는 큰 제자에게 사람의 수를 파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알고 다시 그 제자에게 몇 마디 분부를 했다. 그 제자는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목도주 역시 자기의 큰 제자에게 무어라고 나직이 몇 마디 당부를 했다. 두 명의 큰 제자가 사부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무어라고 한마디 여쭌 후에는 10여 명의 사제들을 이끌고 대청에서 나갔다. 용도주는 석파천의 곁에 와 나직이 말했다. 소형제, 방금 석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친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공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무궁한 화근과 무궁한 번뇌가 생기게 될 것이오. 석파천은 공손히 응수했다. 알겠습니다. 삼가 도주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용도주는 다시 당부했다. 또 옛날 속담에도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도적을 불러들이게 되고 화를 초래한다고 했소. 그대가 절세신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한 전수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요.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그 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그대를 해치려고 할 것이요. 여기까지 말한 용도주는 빤히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착하고 고지식해서 강호의 잔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그 일만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시오.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도주께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 이 후배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용도주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직이 당부했다. 애석하게도 나와 목형제는 그대가 하늘이 내린 재주를 크게 펼쳐 강호의 위세를 떨치는 웅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구려. 목도주 역시 그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있는 듯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관심과 애석하다는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분 도주는 정말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구나. 내가 육지로 되돌아가 수아를 만나게 되면 다시 그녀와 함께 섬에 와서 두 분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용도주는 그에 대한 당부가 끝나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런 연후 그는 군웅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 친구들, 우리들이 이 섬의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인연인가 하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연분이 끝나게 되었으니 헤어져야겠구려. 군웅들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는 다투어 질문을 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오?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소? 두 분 도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오? 두 분 도주는 섬을 떠나 멀리 가시려는 거요? 한데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우르릉 쾅 하니 우레와 같은 폭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군웅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이 섬에 무슨 괴이한 병고가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빛을 보였다. 용도주는 재차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은 협객행이라는 무학도회의 비밀을 풀고자 했기 때문이었소.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월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려. 이 협객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으로 꺼져들게 될 것이요. 군웅들은 깜짝 놀라 또다시 다투어 질문을 했다. 무엇 때문이요? 지진 때문이요? 화산 폭발이요? 도주께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소?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고 말했다. 조금 전 나와 목형제는 이 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화산의 용암이 분출되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소. 그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 이 섬은 즉시 불바다로 화하고 말 것이요.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얼굴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은연중 들려온 우레소리는 큰 천재지변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을 알린 것이외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빨리 이곳에서 떠나가도록 하시오. 군웅들은 반신반의했다. 서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석벽의 무공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곳에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모양을 지켜보던 용도주는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다면 석실로 가서 구경을 해보시오. 각 석실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석벽도 망가졌을게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화산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남아있어 보았자 할 일이 없을게요. 군웅들은 석벽이 이미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는 다투어 대청에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석실로 달려갔다. 석파천 역시 무사람을 따라 함께 갔다. 각 석실은 아니나 다를까 무너져 내려앉거나 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석벽에 쓰여있던 그림과 글씨들은 모조리 망가져 있었다. 석파천은 용 목두 도주가 제자들을 시켜 일부러 망가뜨린 것을 알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모두가 나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구나. 한데 어떤 사람들은 석실과 도회가 훼손된 것이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떠들어대더니 재차 우르르하니 대청으로 달려오게 되었다. 그들은 용 목두 도주에게 질문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청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슬피 곡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군웅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용 목두 도주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묻제자들은 두 사람의 주위에 엎드린 채 대성통곡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묻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갔다. 용도주, 목도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느덧 그들은 세상을 등진 것이다.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두 분 도주는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셨는데 어째서 금방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장삼은 흐느끼며 말했다. 두 분 사부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두 분이 품고 있던 커다란 수건을 이루게 되어 이 세상을 떠나기는 하나 마음만은 그지없이 평안하다고 하셨네. 석파천은 여간 괴롭지 않았다.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다. 용 목두 도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한편으로 연세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도회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실에서 시험해 보느라고 손을 쓴 결과 끊임없이 뻗쳐오는 석파천의 내력을 막다 보니 그만 지쳐서 등불에 기름이 닿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석파천은 두 도주의 죽음이 자기와 실제로 커다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가책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황삼을 걸친 큰 제자는 눈물을 훔치고 낭낭히 외쳤다. 여러 귀빈들, 저의 은사들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시바삐 이 섬에서 떠나가셔야 한다는 유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군웅들을 돌아보며 다시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얻은 상선벌학의 동패는 이후에는 도움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남해가의 그 조그만 어촌으로 동패를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형제들은 정성을 다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소이다. 군웅들은 크게 실망한 끝이었으나 그와 같은 말을 듣자 다시 기쁜 빛을 떠올렸다. 협객도의 무제자들의 무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나선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화근이라도 막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때 청삼을 입은 큰 제자가 외쳤다. 해변에 배들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즉시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군웅들은 다투어 용 목두 도주의 시체에 큰절을 하고 작별을 고했다. 장삼과 이사는 석파천의 손을 잡았다.
장삼은 슬픔에 찬 어조로 당부했다. 형제도 빨리 떠나게. 이후 우리들은 반드시 자네를 찾아보겠네. 석파천은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백자재를 따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해변에 이르렀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는 출항을 기다렸다. 그들이 탄 배는 커다란 해선이었는데 모두 세 척이나 되었다. 군웅들은 모두가 이 배들을 타고 떠나게 된 것이다. 이윽고 닷줄이 풀어지고 다시 감기게 되었는가 하면 다시 올려졌다. 그리고 천천히 섬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 협객도에서 10년 이상이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해와 그림에 대해 거의 심취된 상태였다. 따라서 석벽이 망가진 데 대해서 애석해마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작 한 벌 베껴놓았어야 했는데 베껴놓지 않았다고 후회를 했다. 여기저기서 애석해하는 장탄식과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새로이 온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간다는 기쁨이 아쉬움보다 더 컸다. 한데 협객도가 점점 멀어지자 석파천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 그만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야단났군, 야단났어. 할아버지, 오늘이 며칠이지요? 백자재는 깜짝 놀라서는 부르짖었다. 어이쿠.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수염마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며칠이던가. 정불사는 선실의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다가 물었다. 도대체 갑자기 날짜는 왜 묻느냐? 석파천은 다급한 음성으로 물었다. 정넷째 할아버지, 우리가 협객도에 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정불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100일이 되어도 좋고 200일이 되어도 좋은데 누가 그까짓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석파천은 초조해져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고삼낭자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동짓날에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2월 말이 되었겠지요? 고삼낭자는 잠시 헤아려 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섬에서 보낸 지 곧 넉 달이군. 오늘이 3월 25세가 아니면 엿새가 될 것 같군. 석파천은 그만 놀라 부르짖었다. 3월이라고요? 고삼낭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백자재는 가슴팍을 쳤다. 이거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석파천은 노해 부르짖었다. 정넷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2월 말까지 백할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시원하다는 겁니까? 수아도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는데. 정불사는 그만 멍청해졌다.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고? 그럼 지금이 3월 하순이란 말이지. 석파천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소치가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으면 지금은 이미 죽은 지 20날이 넘었을 것이니 별 도리가 없지 않으냐? 그녀의 고집이 너무나 세어서 탈이야. 그리고 그는 오히려 백자재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다. 백자재 제기랄. 이 늙은 거사. 너는 어째서 진작 돌아가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느냐? 이 개가 낳은 늙은 녀석아. 백자재는 가슴팍을 치면서 부르짖었다. 맞아, 맞아. 나는 후레자식이야. 나는 늙은 도둑이야. 정불사는 다시 욕을 했다.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해. 때려잡아 죽일 개새끼란 말이야. 진작 왜 돌아가지 못했어? 석파천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정말. 저도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자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의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소치가 죽든 살든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당신이 욕을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라는 여자였다. 정불사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무얼하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백자재는 오히려 석파천을 꾸짖었다. 이 녀석은 내 할머니가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진작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망할 녀석아, 너도 너무나 멍청하구나.
내 녀석의 목을 비틀어 버려야지. 석파천은 너무나 슬퍼 변명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 그가 욕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남풍이 세차게 불자 해서는 세 개의 돛을 달고 있었기에 매우 빠르게 달렸다. 백자재는 실성한 사람처럼 석파천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정불사를 잡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 물론 정불사도 지지 않고 맞섬에 따라 몇 번이나 손을 쓰려고 했으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주었다. 이윽고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다. 멀리 지평선이 나타나고 육지를 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백자재는 산우파와 수아의 시체를 찾기라도 하는 듯 멍하니 푸른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배는 점점 더 가까이 육지에 다가가고 있었다. 석파천은 시력을 집중해 바라보았다. 바닷가가 어렴풋이 망막에 비치었다. 자기가 떠날 때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 바닷가에는 종려나무들이 서 있었고 오른쪽 벼랑가에 야자나무 세 그루가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야자나무 세 그루는 바로 키가 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는 4개월 전 이곳을 떠날 때 산우파와 수아가 해변가에서 전송을 하던 광경을 떠올렸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무사히 돌아오는데 사부인 산우파와 수아가 이미 바다의 고기밥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제대로 사물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해서는 끊임없이 육지 쪽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한마디의 외침이 벼랑 쪽에서 들려왔다. 무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벼랑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하나는 잿빛이고 하나는 하얀 빛인 두 형체가 벼랑 위에서 아래 바다로 쌍쌍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산우파와 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녀들 두 사람이 어째서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에 있는 판자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두 사람이 뛰어내린 물결 위로 힘껏 던졌다. 그리고 그 자신은 두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전신의 힘을 발밑에 모아 죽어라 하고 발로 찼다. 그의 몸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격사되어 나갔다. 그는 협객도에서 배운 고심한 내공을 단숨에 펼쳐 보였다. 판자 조각이 바닷물 위에 떨어졌으나 자신의 발이 닿을 곳과 판자 조각 사이에 아직 몇 자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보고 왼발로 허공을 성큼 내딛는 신용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판자 조각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야말로 찰나의 일이었다. 그가 왼발로 판자 조각을 딛는 순간 수아의 몸이 바로 그의 곁으로 급히 떨어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왼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무게에 낙하하는 기세까지 보태지자 석파천의 두 다리가 바닷속으로 푹 꺼져들었는데 이번에는 산우파가 그의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즉시 오른손을 뻗어 산우파의 등을 받쳐들었다가 당기는 수법으로 힘을 빌려 석벽에서 본 은한조백마의 무공을 펼치며 산우파를 던졌다. 산우파의 몸은 평온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해선 쪽으로 날아갔다. 배 위의 무사람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질렀다. 백자재와 정불사는 이미 뱃머리로 달려와 있었는데 산우파가 날아드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뻗어받으려 했다. 그 순간 백자재는 호통을 내질렀다. 비켜! 그리고 왼손을 들어 정불사를 후려쳤다. 정불사가 손을 써서 반격하려 했을 때 뜻밖에도 복면을 한 여인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를 밀었는데 그 수법이 무척 괴이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정불사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로 이때 백자재는 어느덧 산우파를 끌어안게 되었다. 그러나 날아드는 기세에 석파천의 웅운한 내력이 실려 있어서 백자재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두 발이 갑판에 커다란 구멍을 내며 주저앉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산우파를 가슴에 안고 놓지 않았다. 석파천은 수아를 안고 판자 조각의 부력을 빌려 해선 옆까지 미끄러져 가서는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정불사는 다행히 자맥질에 능통하여 헤엄을 치면서 입을 벌리고 크게 욕지거리를 했다. 선원이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렸다. 무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한마디씩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았다. 정불사는 온몸이 생쥐처럼 젖어서는 멍하니 복면 여자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부르짖었다. 당신은 그녀의 누이 동생이 아니야. 당신은 바로 그녀지. 바로 그녀 자신이지. 복면 여인은 냉소를 흘리더니 음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흐흐흐. 당신의 담력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군. 감히 내 앞에서 사소치를 안으려고 하다니. 정불사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군. 당신이 나를 바다로 떠미는 그 1초, 그 1초는 비례 기봉으로. 천하에서 오직 당신만이 펼칠 줄 알고 있어. 그 여인은 차갑게 응수했다.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주름진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살결은 지극히 희었다. 오랫동안 면사로 얼굴을 가려 햇빛을 보지 못한 탓인 듯했다. 정불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문양,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었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이 복면 여인의 성은 매씨이며 이름은 매문양으로 정불사의 옛 정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딸 매방고가 있었다. 그러나 정불사는 사소치를 짝사랑한 나머지 중도의 매문양을 버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이었다. 매문양은 왼손을 뻗어 정불사의 귀를 비틀어 잡더니 뾰족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내가 벌써 죽기만을 바랐겠지? 그래야만 기쁠 테니까 말이오. 그렇지 않나요? 정불사는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감히 버둥거리지 못하고 쓸쓸히 웃으며 달랬다. 빨리 손을 놓으시오. 문 영웅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오? 매문양은 꽥 소리쳤다. 나는 한사코 당신의 그 좋은 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요. 나의 방고는 어떻게 되었소? 빨리 나에게 돌려주어요. 정불사는 여전히 달래는 말투였다. 빨리 손을 놓으시오. 용 도주께서 그 애가 웅이산 고초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으니 이제 그 애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매문양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 애를 찾고 나서야 당신을 놓아주겠소. 만약 찾지 못하면 당신의 두 귀를 모조리 찢어내고 말 것이오. 시끌벅적한 가운데 해서는 어느덧 언덕에 닿았다. 석청 부부와 백만검 그리고 설산파의 성자학 등 몇몇 사람들이 마중 나왔다. 백자재와 석파천이 무사히 돌아오고 산호파와 수아가 바다에 몸을 던졌으나 구출된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만 성자학과 제자면 양자진 세 사람은 내심 실망했으나 억지로 웃으며 축하할 뿐이었다. 영웅들은 무태 닿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투어 흩어졌다. 범일비, 여정평, 풍랑, 고삼낭자 등 네 사람은 석파천에게 작별을 고하고 요동으로 돌아갔다. 백만검은 급히 달려와 백자재를 보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2월 말까지 아버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2월 말입니다. 제가 경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머님이 저의 혈도를 짚어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제때 돌아와 주셨군요. 백자재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뭐라고? 2월 말이라고? 백만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오늘이 바로 2월 말입니다. 백자재는 다시 물었다. 2월 말이라니? 백만검이 확답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2월 말입니다. 백자재는 머리를 극적였다. 우리들이 협객도에 간 지 4개월이 좀 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오늘이 여전히 2월 말이지? 백만검은 공손히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작년 11월에 윤달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으신 모양이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백자재는 깨달은 듯 석파천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
너는 어째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지? 하하하, 윤 11월이라. 정말 작년에 윤달이 들어있었구나.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윤달이 또 무엇입니까? 어째서 작년 11월이 2달이나 있지요? 백자재는 웃으며 말했다. 너야 작년 11월이 2개든 3개든 상관할 게 뭐냐? 나는 내 할멈이 죽지 않았으니 100개의 윤달이 끼어 있어도 상관없다. 무사람들은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백자재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정불사, 그 늙은 도둑은 어디로 갔지? 산호파는 웃으며 말했다.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매문양이 그를 붙잡고 딸 매방고를 찾아간다고 했어요.